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내란진상 조사단은 공수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본부장과 그 수하 검사들이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기존의 공소장을 복사하고 베껴서 공범들의 수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상원 같은 경우는 김용현과 함께 조만간 구속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내란 수계를 풀어준 지기현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미리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 범죄 국사범에 대해서 내란 수계가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하고 다니고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이 세상, 전혀 사법 정의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이 세상을 검찰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에 그대로 묵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죄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어 몇 시간 후 법원이 김용현에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 법원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 참고인 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이것이 지켜지리라고 볼 국민이 있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용현 보석 석방의 짬짬이 소위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단 1도 보이지 않는 검찰과 법원, 구속 만기라는 제도가 있다. 누구나 법 적용에 평등을 노릴 수는 있다. 그러나 검찰 특수본과 지기현 법원이 12.3 내란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추가 기소권이 없을 수 없는 일이었고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과 연결된 혐의가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는데 보석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중 26일 구속 만기가 상당히 남은 오늘 전격적인 석방이 이루어졌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짬짬이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주의에 그리도 합을 맞추더니 김용현 석방에도 이해가 완전 일치한다. 도대체 그러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가? 검찰 특수본이나 지기현 법원이나 모두 손을 떼고 특검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만 봐라. 자,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 1심에서만 22개월형을 삽니다. 검찰이 계속 추가 기소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내란범들이 추가 기소가 없다? 자, 또 괘씸한 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외만 나갔다 하면 윤석열 검찰이 일을 냈듯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래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는 건 우연입니까? 또한 내란 종식을 제일 목표로 출범한 김병기 원내단의 첫 출항일이기도 합니다. 3대 특검들이 진용을 신속하게 갖추고 있는 가운데 조은석 특검과 민중기 특검이 둘 다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요청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 차기 이야기는 제가 정권 초부터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그냥 뭐 팬클럽에서 꿈 같은 얘기 하는 거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점점점 구체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 얘기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계엄하기 전이에요. 근데 계엄하고 나서도 통일 대통령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때 제가 또 제보를 받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계엄의 동기 중에 주요한 동기 중에 김건희 씨가 어떻게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요? 절대 안 되지. 계엄의 주요한 동기 중에 김건희 씨에게 차기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동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이건 내란 수사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 당시에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다는 보도를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김건희 대통령 프로젝트도 가동을 하지 않았나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내란 수사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그건 대단한데요. 저는 김건희 씨가 거기까지.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가 관여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공무원이 주변에 말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계엄만은 난 몰라. 몇 개월에 걸친 준비를 자기 그것만 몰랐어.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내란 특검에 구멍이 지금 있는 게 하나는 내란을 누가 기획했는가.
그 노상원으로 이어지는 네. 그것이 그러면은 김건희하고는 관련이 없는가 맞아요. 이런 의심이 있고 김민석 총리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습니다. 표적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입니다.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입니다.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 추징금, 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 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습니다.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잡아도 2억 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습니까? 1차 정치자금법 사건, 2002년 서울시장 관련, 2차 정치자금법 사건, 정치검찰의 무고투서 유출, 음해 사건, 모든 채무의 변제 과정 등을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2002년 서울시장 관련 사건입니다.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입니다.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입니다. 2002년 일어난 일을 2012년에 기록해 놓은 글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여타 제기된 이슈들은 간단합니다. 제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습니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습니다. 지난 삶의 감사에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봅니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입니다. 세비와 기타 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습니다. 모든 증빙이 다 있습니다. 지난 24년 1월 오마이TV와 인터뷰한 과정에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제가 그 이후에 2번 검찰 특수부한테 당했는데 참 말할 수 없이 당했거든요. 김민석 후보가 올린 1차 정치자금 관련 글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문이었다. 선거가 지난 지 한참 뒤인 2004년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영문을 몰랐다. 서울지검으로 갔다. 검사가 물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없었다. 멍하니 앉아있으니 검사가 다시 물었다. 서울시장 선거 때 SK그룹에서 돈 받은 거 있으시죠? 내가 반문했다. 예, 그런데요. 근데 뭐가 문제인데요? 요지는 이랬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2억 원을 후원받았는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묻지도 않는 내게 담당 검사의 친절한 설명이 뒤따랐다. 대선자금 수사가 끝난 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SK 송길승 회장을 불러 김민석이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했다. 손 회장이 한참 고민하더니 이건 아닌데 본인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중앙당에서 요청한 건데 젊은 사람 앞길 막는 거 아닌가 하며 한참을 주저주저하다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우리 검찰도 이 돈이 선거에 쓰여졌고 김 의원에 요청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라. 어차피 곧 사면 복권되지 않겠나. 내 양심을 걸고 조금도 보태지 않은 실화다. 담당 검사의 설명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이어 아들의 인턴십 관련해서도 대학 교수의 메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메일의 내용에는 학교 측의 인턴직을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과 해당 교수는 정치인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러한 메일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밝혔지요. 자, 이러한 김민석 후보의 해명 노력이 대단한 건 지난 한덕수 총리를 보면 압니다. 이현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초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 과정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을 해준 것이 과연 한덕수 총리가 아무런 흠이 없어서 완전 무결해서 인준을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경제 민생을 위한 정책 역량,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 의지, 정치에 대한 책임감, 국민 통합 의지, 실용주의 이런 좋은 점들을 두루 갖춘 훌륭한 인물입니다.
취임 전부터 물가 대책 간담회를 주도하는 등 경제 실천형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국민 통합 실천의 의지도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지적한 의혹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의 4번 참석하고 20억 원 수령한 의혹, 김앤장 근로계약서 업무 내역 자료 미제출, 그리고 엑슨모빌, AT&T 등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임대 수익 6억 원 수수 등 이해충돌 정황 돈 거래, 주미대사 재직 시 대사관에서 부인 전시회 개최, 싱가포르 FTA 실무자로 재직 시 싱가포르 국영투자사의 처가 땅 매수로 50억 시세 차익, 이런 몇 가지, 제가 대표적인 의혹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의혹을 받으면서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해명하겠다는 의지조차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로 일관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인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처음 출범하는데 그냥 협조해주자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혹시 다시 지금 다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출근하는 김민석 후보에게 기자가 왜곡된 질문을 하자 김민석 후보는 즉각 이렇게 응수합니다.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두려운 건 가장 강력한 대통령, 가장 강력한 국무총리, 가장 강력한 여당 대표, 가장 강력한 여당 원내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